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달리기와 단순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책도 몇 권 언급을 하고 단순하게 살면 왜 좋고 때로는 어떻게 달리면서 단순해질 수 있을까,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주제 삼아서 말로 풀어봤었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골라왔느냐, 항상 주제 선정에 적지 않게 고민을 하고 꽤 꼼꼼하게 시간을 들이는 편이긴 한데요. 오늘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늘 마시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자주 못 가는 카페에서 안 마시던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의 종류는 물론 똑같습니다. 근데 집 동네에서 거리가 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 그 달리기와 단순함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주제랑 좀 연관성이 있고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주제는 달리면서 쉬는 방법. 말이 웃기죠? 모순이기도 하고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죠. 쉬면서 달리는 법, 이런 주제거리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면서 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일단 요즘 세상이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많이 산만하고 복잡해졌잖아요. 이 말인즉 정보가 넘쳐나고 뭐 AI의 시대니 휴머노이드니 로보트가 뭐 나오니 이런 말들이 시시각각 정말 뭐 몇 달 다르게 한 해 몇 년마다 다르게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달리기를 이어가고 자기 발전 운동을 이어가야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풀어볼 텐데요. 달리기를 하면은 왜 휴식하는 거라고, 쉬는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을까요?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이 달린다는 운동 자체가 엄청 원초에 가까운 운동이잖아요. 옛날에 선사시대, 원시시대 때부터 동물을 사냥하거나 뭐 음식물을, 뭐 채소, 과일 같은 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걷거나 달리거나 뛰거나 그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달리고 싶은 본능과 본성이 살아 숨쉰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리면은 기분이 좋고 아무 생각도 좀 없어질 때도 많고, 주로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왜 달립니까? 날도 덥고 춥고 비도 내리고 뭐 한 달에 200, 300, 400 그 이상을, 그 무수히 많은 거리를 어떻게 뛰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상, 몽상, 생각, 사색 같은 거를 많이 하죠, 달릴 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거나 외국어 라디오를 듣거나 뭐 또 중얼거리면서 영어 말하기를 하거나 팟캐스트, 팟빵 같은 걸 듣거나 그렇게 하시겠죠. 뭐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대부분이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보통은 달린다는 행위에 집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심장이 울리는 고동 소리나 심장이 피를 내뿜는 펌프질하는 느낌을 느낄 때도 있고, 땅이 지면을 박차할 때 기분 좋은 경쾌함, 뭐 그런 촉각을 느낄 때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한 백일몽의 상태에 빠진다고 하죠.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뭔가를 떠올리고 있는,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무언가 신경을 항상 쓰고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박하고 때론 험난하고 복잡하고 몹시 산만스러운 상황, 어느 나라를 가든 지구촌 어느 국가를 가든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고 요즘 참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달릴 때만큼은 이게 쉬는 게 아닌가, 제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불어넣어 본 거예요. 달리고 나면 몇 킬로미터를 또는 몇 시간이든 몇 분을 달렸건 간에 기분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을 많은 분들이 누리잖아요. 달리기는 쉼이다, 휴식이 될 수 있다. 막상 나가서 칼로리와 에너지를 소비하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런 신체 움직이는 활동이지만, 움직이면서 쉴 수 있고 몸을 움직이면 뇌과학 서적에서도 항상 언급되는 내용이 있죠. 몸을 움직이면 뇌가 깨어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달릴 때는 사람과의 대화할 때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생각,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상대에게 경청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게 몸을 움직이고 달리면서 동시에 하면 더 물 흐르듯이 기름칠을 한 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 이제 제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최근에 이 달리기와 쉼, 그리고 복잡한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염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계속 느껴나가고 있어요. 이게 단지 최근 며칠, 몇 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게 처음에 뇌과학 책들을 많이 탐독을 하고 사서 읽을 때 길러진 생각이거든요. 시기로 하면은 대략 계산해보니까 2022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죠. 2년 반에서 3년 전에 이런 생각을 정말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제거리로 다루어 보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정말 꽃게에 눈을 감추듯이 단숨에 읽어버린 책이 있거든요. 출판을 우리나라에서 한 지는 2024년에 번역이 돼서 초판 인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 책인데, 조너선 하이트 작가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불안세대라는 책을 제가 너무 유명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읽을 거리가 많아서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알라딘에 가서 직접 가서 골라서 사서 읽었어요. 한 이틀 동안 이 책을 다 읽어보니까 그동안 제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 미디어 세상, 스마트폰 기반의 생활 방식에서 사는 내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또 한번 환기시키고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북돋아주는 책이 되었는데요. 불안세대가 그래서 저한테 또 잘 맞더라고요. 제가 이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뭔가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나, 이런 주제거리를 무척 흥미로워하고 정말 좋아해서 책을 단숨에 읽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도란세대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일단 뭐 그동안 여러 일들이 많이 있고 제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좀 멀리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쳤던 지난 날들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너무 많은 얘기를 다 꺼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오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이 뭐 날씨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가 서울인데요. 장마가 좀 얼추 지나간 것 같고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긴 하는데, 밖에 나갈 일도 있고 나가고 싶어서 오늘은 일단 오전에 택배 작업을 일찍 마무리를 했고요. 머리 자르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바버샵에 머리 예약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나들이를 떠난 거죠. 최근에 불안세대를 읽고 너무나 감명 깊게 좋은 인상을 받아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조절하고 컨트롤 해야 될까 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일단 가져가되 내비게이션 정도만 보고 무음으로 하거나 방해금지 모드로 해서 화면이 안 보이게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아주 초행길은 아니기 때문에 머리 자르러 갈 때도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 정도를 볼 때만 잠깐 핸드폰을 보자, 그런 사소한 것부터 다시 연습을 하자,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불러보자,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물론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블루투스 하얀색 이어폰도 흰색 귀마개죠. 그것도 안 껴야겠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하철 타는 날이고, 그러니까 보통 저는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그래서 장거리로 머리를 자르러 갈 때는 오토바이 운전하는 시간이 좀 아깝고 피로하기도 해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눈빛을 지니고 있고 움직이면서 무슨 소리를 내고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을 하면서 머리를 자르러 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저도 그 하얀색 귀마개가 없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이어폰이 없을 때는 참 불안에 많이 떨었어요.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때워야 되고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런 불쾌한 감정과 재미없고 권태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훈련이 좀 돼서 그런 걸 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껴야겠죠. 그런 걸 느껴야 될 때는, 하고 싶을 때는 또 따로 있는 거고. 오늘은 그거를 좀 멀리 하자, 안 끼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하철이 스크린도 바깥으로 달려오는 소리도 듣고, 내 지하철 카드를 개찰구 스캐너에 찍을 때 삐빅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소리를 내는지, 지하철이 덜컹거리는 소리,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듣게 되는 까닭이, 제 손에 핸드폰이 없었고 가방 속에 깊숙이 넣어놨고 안 보려는 의지력이 저는 어느 정도 길러진 상태고, 지금 몇 년 동안 연말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 감사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상황,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관찰을 하는 게 뭐 누구한테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항상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단지 휴대전화 액정에 고정하고 뭐 읽을 거리를 읽는 분들을 찾아보는 건 너무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됐고, 거의 10분 가운데 9분은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다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귀에는 불안 세대의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얀색 귀마개를 끼고 있고, 이제 점점 심각성이 저한테 크게 와닿더라고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남일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넘기고 있고, 지금도 옛날에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 세대를 마지막으로 그런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이랑 거기 바버분들, 이발사 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거기 대표님이 뭐 또 거기 직원들과 저를 위해서 음료도 포장해가지고 직접 더운데도 사다 주셔서 머리 자를 때도 시원하고 맛있게 차가운 음료수를 마실 수 있었고요. 그런 게 너무 그냥 고맙더라고요. 모든 사람과 그런 현상에 대해서요. 그래서 또 재밌게 머리 자르고 나왔는데, 올 때도 최대한 내비게이션도 안 보려고 애를 써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점심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어야겠는데, 자주 가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뭐 자주라기보다 머리 자르고 제가 루틴처럼 가는 식당인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너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지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보면은 어딘지는 알지만 지하철역이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보지 말자, 핸드폰. 헛걸음을 하더라도 그런 수가 있어도 내 기억에 의존해보자. 뇌를 멍청하게 그렇게 퇴화하게 만들지 말자. 좀 가혹할 수 있죠. 뭐 저처럼 하란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저의 방법이고 제 삶이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맞았어요. 한성대 입구역에서 4호선에서 내려서, 길은 제가 아는 길이니까 안 보고, 핸드폰 액정 안 보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무슨 가게가 있고, 부동산에는 어떤 집들이 얼마에 나와 있고, 거기에 손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고, 보드마카로 주인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쇼윈도우에 뭘 써놨나, 이런 걸 관찰했어요. 밥 먹으러 도착했는데 생선가스랑 돈가스 반반 메뉴를 먹었어요. 그걸 시켜놓고 그냥 창밖을 멍하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주차 관리 직원분들이 발레 파킹하는 모습, 차를 요리조리 이동시키고 공간을 최소한만 활용해서 신속 정확하게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주차요원분들이 베테랑이고 숙련된 인력임은 확실한데 연륜도 있으실 테니까요. 저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내면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를 내면 주차를 하다가요. 그런 생각도 떠올리고,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먹는 행위에만 집중을 했어요. 배가 고프기도 했겠습니다만 생선가스의 두께, 냄새, 맛을 그동안 스마트폰을 볼 때는 못 느꼈던 그런 감각을, 잊었던 감각을 좀 깨우고 싶어서 타르타르 소스에 뭐가 들었을까? 이 고추에는 뭐 어떤 양념이나
쌈장을 찍어 먹어야 되나 막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죠. 진짜 무슨 교도소에 가면은 죄수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재밌게 놀고 자기만의 그런 작은 세계를 구축해서 방식을 찾고, 뭐 칙센트미어의 몰입 책에도 그런 게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놀았어요. 밥 먹는 것도 뭐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밥을 맛있게 먹고 또 나와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아, 오늘은 자주 가는 카페에 가기가 조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이따 저녁에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카페가 있는데, 이태원 쪽에 정리단길에 그 카페에 오랜만에 가서 거기 카페 지기분도 좀 보고, 그 주인장분이죠, 그분이 있으면 좀 보고, 아니고 뭐 직원분만 있으면 조용히 커피 한번 먹고 나오고 이러려고 했어요. 근데 갔는데 또 거기 사람들이 다 이미 들어와 있던 손님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 하얀색 귀마개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개인의 자유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지만 나는 좀 욕심이겠죠. 그 사람들과, 처음 본 사람들과 좀 한번 눈도 마주치고, 만약에 설사 눈이 마주치면 좀 말로 인사도 하고 싶고, 깊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안녕하세요라는 말로만 그 대화가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너무 제 욕심인가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다는 거죠. 저는 그 경계에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경계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난 연도 자체가 딱 그 중간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근데 그 카페 안에 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그렇게 되면은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공간을 온전하게 음미하고 느껴보기는 어렵다는 제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 카페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그 건물도 건축의 한 가지잖아요. 소담스럽고 소박한 카페 건물이라고 해도 그 주인장이 정말 노력을 기울였을 법한 요소 공간이 많은데, 그런 걸 관찰하는 재미도 저는 느꼈고요. 또 클래식 FM을, 라디오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곡에 뭐 무슨 루트비, 베토벤, 네, 뭐 몇 장조 이런 거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몰라요. 근데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클래식을 듣는 그런 고고한 느낌을 맛보기도 하고, 좀 나를 치유하고 챙긴다는, 정서적으로 챙긴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 근데 스마트폰에 몰입하다 보면 그런 이점들은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회비용이 많이 박탈되고 낭비된다고 모든 책을 쓴, 제가 중독에 관련된, 스마트폰에 관련된 모든 책을 쓴 교수진들이나 저자들이 항상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예요. 기회비용이 날아간다. 기회비용이 뭡니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저 일을 못한다.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크고 굵은 안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많아요. 가장 큰 게 일단 기회비용이니까. 그래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하게. 미디어에 갇혀 있으면. 조금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 다른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토론하거나 나랑은 나눌 수 없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런 거를 좋아라 하시고 주제 삼아서 토론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
있어요. 근데 저는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살다가 좀 나중에 몇 년 흐르면 세상이 더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VR이라고 하죠. 지금 메타나 구글 뭐 기타 등등 테크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선보이고 있고, 그럼 고글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 안경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그게 더 값이 낮아지고 그런 제품의 가격이 낮춰지고 누구나 그런 제품을 사서 쓰고 경험해보고 싶은 세상이 되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뭐 과도한 불안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무섭다는 생각, 두려움이 덜컥 드는 거예요. 카페 가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일단 카페에서도 저는 책도 안 꺼냈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그런 송글씨 노트도 안 꺼냈어요. 그 황동문 교수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거기 몰입 통합본이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책 읽는 것도 도파민이라고, 진짜 온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연습도 해보면 좋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때때로 그걸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보고 생각을 글로 남겨놓고 끄적이고 이런 것도 욕구 가운데 하나고, 그런 좋은 도파민이 나오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참아보려고 온전하게 그 공간을 느끼고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무슨 광고처럼 그렇게 즐기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안 했어요. 그러다가 뭐 여러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에 그 주인장분이 계속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거기서 뭐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한테 뭐 연락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저도 커피 마시러 간 거기 때문에 살짝 기다리면서 제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그냥 휴무 쉴 수도 있겠구나, 안 나오시는 날인가 보다 이러고 가려고 조그만 노트 펼쳐서, 제가 항상 쓰는 거 있거든요. 무인양품 공책에 2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볼펜으로 손글씨로 편지 비슷한 쪽지를 써서 이제 직원분한테 전달을 좀 요청드리려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때 그 사장님이, 대표님이 저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오후에 오늘 근무하는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운 좋게도 일하는 시간이 딱 겹쳐서, 교대하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제가 그 대표님이랑 얘기도 나누고 근황 토크 그런 것도 살짝 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또 감사하게도 제가 맨날 뭘 끄적이는 걸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오늘은 뭘 썼냐고 여쭤봐 주시길래 그 분을 위해서, 뭐 위해서라고까지 하면 뭐 거창하지만 하여튼 그분한테 쓴 쪽지가 있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너무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스마트폰을 안 하고 그런 활동을 해서 상대방한테 좀 그런 소박하게 전달을 했을 때 그 감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뭐 받으신 분도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런 행동을 한 자체가 제 자신도 뿌듯함을 느끼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달했고 얼굴도 뵀으니까, 인사도 드렸으니까 또 집으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제 오늘 타임라인 일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맨날 자주 가는 카페 뭐 가고 일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뭐 일종의 휴식, 나들이, 휴가, 그러니까 여름 휴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좀 스마트폰에 항상 저도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고 종속이 되어 있는 기분이 들고, 확인을 안 하면 불안감이 들고, 저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근데 조금 더 참으려는 연습을 했던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안 하면 뭐가 좋냐. 머리가 우선 개운해지고요. 다른 사람의 삶과 인생과 내 인생을 같은 잣대에 놓고 비교하는 일이 절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좋은 긍정 요인이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앞서 언급했던 시간 낭비, 기회비용에 대한 낭비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도 만날 그 카페 지기분처럼 뭐 아는 분이랑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눈빛도 교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커피를 마시고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가서 수다를 떨고, 이런 것도 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종속되지 않고 좀 중독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쓰면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이게 단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달이 쌓이고 몇 년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진짜 이런 모든 시간을 다 주어서 아끼고 아끼면 잠자는 시간에 버금갈 수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도표 같은 거를 봐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뭐 구분할 거 없이 아무리 안 보시는 분들도 이런 인식 자체를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시간 이상은 본대요. 그러니까 저를 미루어 봐도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동떨어지고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심한 친구들은 청소년인데, 어린인데 막 5시간, 7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통계에도 그렇게 있다고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쌓이면은 거의 잠자는 시간이랑 똑같잖아요. 일하는 시간이랑 버금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마어마한 계획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일단 좋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대본을 좀 써왔어요. 뭐 항상 쓰는 대로 그냥 키워드 위주로 종이에다가 써놓는 건데, 지금 반환점 돌아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오늘도 이런 식으로 써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오늘의 짤막한 하루 일과죠.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나의 인스타그램 안식일이다. 휴식. 앞서 주제에 달리면서 휴식하기, 달리면서 쉬어보자라고 언급했던 거랑 일맥상통하죠. 미디어, 디지털, 스마트폰 안식일. 안식을 찾고 싶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좀 좋은 습관을 다시 불러오고 싶고.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겠죠. 근데 또 웃긴 게, 제가 이런 거를 또 어딘가에 막 올려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 인스타그램 안식일 하고 있다. 지금 인스타그램 안 본 지 거의 5일 다 돼가는 것 같거든요. 한 4일 정도? 나흘 됐나? 하여튼 이런 거를 밤에, 어젯밤이었나, 누구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는 안 들어간 지가 이미 꽤 이전에 비하면 오래됐으니까, 카카오톡 배경 설정이라도 바꿔야 되나? 지금 2023년부터 뭐 바꾼 게 없거든요. 바꿨다기보다도 그때도 상태 메시지 하나만 해놓고 저는 그 프사가 없어요, 카카오톡에.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을 할 때 저 카카오톡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습관을 2, 3년 전부터 배양을 했는데,
상태 메시지에 저는 정해진 시간에만 알림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문의가 질문이 좀 들어왔고, 무엇보다 가족들이나 어머님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전 책에서 추천해주고 제가 바르고 좀 맞는 것 같다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 건강에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고요. 처음에는 마찰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뭐 항상 순조롭고 매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항상 카오스의 시대라고. 항상 열역학 제2법칙처럼 뜨거운 게 나오면 뜨거운 커피는 언젠가는 식게 마련이고요. 나 오늘 너무 그녀가 사랑스럽고 사랑했는데 내일은 안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책상처럼 오늘 내가 책장에 정리를 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더 책을 구매하게 돼서 내일 막 책상과 책장이 헝클어져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단순함 얘기 드릴 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폰을 멀리할 때 제가 상태 메시지를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이거는 그 팀 페리스인가? 티모시 페리스라고도 하는데, 그 작가 난 4시간만 일한다, 4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저랑 참 잘 맞았거든요. 생산성을 올리고 내가 삶을 책임지고 자율행동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거를,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책이에요. 그런 여러 책을 읽고 제가 응용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바로 해본 거죠. 저한테 도움이 됐고, 오늘도 업무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아야 될 때가 저는 항상 있잖아요. 이메일도 정해진 시간에만 보고, 가능하면 꼭 필요한 전화통화가 아니면 쓸데없는 전화통화는 저는 받지도 않아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그 다동력이라는 책을 보면 전화통화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필요할 땐 꼭 해야겠죠. 근데 전화통화가 서로의 시간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적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을 해봤는데, 전화를 안 해도 될 상황인데 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무슨 의식? 형식적인 통과의례 뭐 습관처럼 그냥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지도 않고요, 대응도 안 해요. 그리고 진짜 급한 일이면은 문자를 나중에 남기시든지 어떻게든 저한테 전달이 돼요. 만약에 뭐 불상사나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못 봤으면은 그건 그때 가서 후회하면 되겠죠. 후회할 일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책에서 저한테 안심을 심어준 것처럼, 그런 구절처럼 그런 일은 대부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면 그런 안 좋은 일은 헤쳐나갈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러면서 제 내면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활동에 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안식일을 지정해서 뭐 빌 게이츠가 안식일날 그 시골 미국에서 오두막에 가가지고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휴가 기간 내내 책만 읽는다고 종이책을 더플백에 막 군용 더플백이 가득 찰 만큼 가져가가지고 그때 못 읽었던 책들을 막 과식하듯이 탐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안식일, 인스타그램을 멀리하거나 안 하면 뭐가 좋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보면 또 잡생각을 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만 좀 창의력이 올라간다는 허세일 수도 있겠죠. 뭐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 해본 생각을 저는 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리고 유휴시간의 개념으로 경험의 멸종에서 얘기하는 유휴시간 100일목 상태가 되니까 무슨 지나간 일을 상상해도 좋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현재에 집중해서 지금 내가 머무는 카페든 여기에 같이 동시간대에 숨을 쉬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정말 잡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이름으로써 신체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저한테 동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게 참 오묘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결국 인스타그램에 제가 뭐 디지털 안식일이다 이런 표시는 안 했어요. 일절 만나는 분한테 대화할 때는 말을 하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나오면 대화를 주고받긴 하는데 제가 그런 데다 공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사실 그런 거 해봤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뭐 조금 전에는 그런 하고 싶다는 욕구도 살짝 들었죠. 그래서 그런 공감되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싶고 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고 싶고 이런 욕심이었죠. 제가 그거를 뭐 나 이 정도야 뭐 뽐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내가 자제력 왕이야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아주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주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뭐 카카오톡도 설정 안 했고 그냥 하던 대로 알림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인스타도 안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그러니까 관찰하는 습관 가운데 지하철, 버스, 길거리 기다리는 시간 뭐 틈새 시간이 많잖아요. 그럴 때 책 읽고 메모하고 그런 것도 참 좋은데 그냥 온전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험도 한 번쯤은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혹시 압니까? 이러다가 또 좋은 생각이나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누군가 너무 유익하고 행복감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행복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정의하기에 따라 다 다르고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인 행복과도 맞물리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감을 느꼈어요. 진짜 그래요. 스마트폰 하나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습관에 너무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더 나아가서 연습이 더 잘 되면 제가 지금 달릴 때는 핸드폰 놓고 집에 핸드폰 놓고 나오고 그냥 카드 한 장이랑 이제 출입할 수 있는 보안 키 집 키 정도만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아니면은 제가 뭐 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요. 러닝 시계 아니면 옷 이런 거 입고 나오는 거는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연습이 많이 되고 제가 생각이 성숙해지면 아예 핸드폰 안 들고 나가려고요. 그러니까 뭐 폴더폰이나 피처폰이라 그러죠. 옛날엔 2G였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좀 그런 바보폰이라고도 하는데 알아보니까 뭐 가격이야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만약에 좋은 점이 있다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피처폰이나 뭐 플립폰 그런 걸 들고 다닐 거면은 어차피 전화랑 문자만 되는 걸 사겠지만 제가 전화랑 문자를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업무만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내고 나오면. 그리고 그 불안하지도 않아요. 제가 당장 처리해야 되는 하면 좋긴 한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뭐 하루 이틀 늦어도 큰 영향이 없어요. 뭐 때때로 다르겠습니다만
평시에 하는 일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 안 들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안 들고 나오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못 보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을 때 그냥 뭐 이정표만 보고 다녀야겠죠, 그럴 때는. 근데 그거 하여튼 오토바이 내비게이션 못 보는 거 말고는 그냥 동네에만 다닐 거면은 핸드폰 놓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 막 그런 근본 없는 자신감도 좀 샘솟는 것 같고 최근에 그래요. 이걸 하고 왜 해야 되며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행복감이라고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런 시간을 아껴서 낭비되는 시간을 아끼면 제가 오늘 뭐 저도 머리 자르러 가고 제가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공간에 가서 커피를 하고 다 제 이기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거기서 마주하는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는